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평등 법안 규탄에 나선 단체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장으로 교회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지역사회에 교회 공간을 제공할 의향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TS 뉴스 특별 기획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에는 포장재 없는 제품을 판매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자원을 회수해 재탄생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숍 알맹 상점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평등법 제정에 반대해오던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규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지난 9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역차별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 위배가 만연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은 참 제목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명분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 이름으로 이 반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성적, 도덕적 가치관의 추락으로 인해서 나라와 국민 자체가 비유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발제에 나선 법률가와 전문가들은 이번 평등법안의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등법안에서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화된 법적 제재에 주목하며 그에 따른 종교와 개인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들어와 있고 정의당이 작년에 주도해서 발의했던 그의 모습을 좀 이제 더 띄면서 좀 강화된 입법으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 혐오의 자유 등을 더 억압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한편 진평현 측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호소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등법안 제정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독교적 돌봄과 교육을 위해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공적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신뢰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회가 주중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음 세대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기독교적 돌봄과 교육을 위해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목회자 93%가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목회자 97%는 적극적인 주중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비개신교인 31%가 교회가 문을 열고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참여하겠다는 공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교회의 공간 활용은 공적 역할 차원에서 전도와 사회적 신뢰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아름교회는 공간을 주중에는 기독교 학교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몇 년간 교육 훈련과 커리큘럼 도입 준비 등 미래 세대 투자에 힘썼습니다.
또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으면서 작은 교회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는 1996년 비닐하우스를 치고 개척한 교회로 20년 만에 주일 예배에 3,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지역 아동센터 등 일주일 내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아이돌봄 시설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교회가 가족 친화적인 공동체로서 아이돌봄 시설이라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교회 공간을 돌봄과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입니다. 혹시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들여보셨습니까?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점들을 제로 웨이스트 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국내 제로 웨이스트 숍인 알맹 상점에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주방세제, 샴푸, 로션 등을 포장재 없는 제품으로만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브리타 어택 등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넘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는 알맹 상점. 고금숙, 양내교, 이주은 공동대표는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던 중 외국에서 공산품을 리필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국내에도 도입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표로 알맹 상점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탄소 중립, 자원 회수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핫플레이스로 꼽힙니다. 지난해 6월 망원동 알맹 상점 1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최근 서울역 4층 옥상 정원에 알맹 상점 리스테이션을 오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좀 자원을 순환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역점에 옥상 정원에 이제 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리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플라스틱들을 파쇄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망원동 알맹 상점 1호점이 리필 제품을 파는 리필 스테이션이라면 알맹 상점 리스테이션은 자원 회수가 중심인 리사이클 스테이션입니다.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병뚜껑이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방이나 소품을 걸 수 있는 고리로 변신합니다. 또한 양파망을 파우치로, 우유팩은 두루마리 휴지로, 테트라팩은 키친타올로, 커피 가루는 화분이나 연필로 재탄생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 공동대표는 자원순환,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캠페인 등이 시민사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기업에서 보다 공격적인 참여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제 용기를 들고 갔을 때 아니면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내 용기로 그냥 이렇게 용기 냈을 때 거절하지 않는 문화라든지 담아갈 수 있는 문화만이라도 정착이 되면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유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 공동대표는 플라스틱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긴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라스페치아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약 15%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에 독일인 70만 명이 감염을 피할 수 있었고 약 3만 8천여 명이 목숨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라며 접종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Wir wollen alle unsere Normalität zurück. Aber diese Normalität erhalten wir nicht allein. Die erhalten wir nur als Gemeinschaft zurück. Und dazu brauchen wir noch deutlich mehr Impfschutz. 해안절벽에 자리 잡은 5마을을 뜻하는 칭퀘테레.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인기 휴양지입니다.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해변 가득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처럼 마주한 바닷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지난달 1일부터 백신 여권만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Man muss sich jetzt halt die ganzen Sachen an den Tisch bestellen und ja, in der Stadt, klar, man hat überall eine Maske auf, aber sonst, ja, besser als gedacht. 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에서는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다가올 가을, 전문가들은 유럽 전역에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유럽인들에겐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스페치아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고문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케냐의 한 복음 전도자가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 다시 그 땅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케냐 사람인 오콘고 삼소는 어린 시절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해 학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오콘고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케냐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오콘고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콘고와 함께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태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유나이트 포 아프리카라는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에 속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any other good news than seeing them being forgiven by God. And as that was going on, I chose the path of trying to disciple them. And ultimately, I was shocked when some of them said, I want to do this. I want God to use me. And since that's what God called me to do, I had no any other option but to just accept to work with them. 오콘고는 단체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영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 쉴라와 함께 용서의 가치를 전하며 용서를 통한 회복을 강조합니다. 단체에서 사역하는 많은 여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 치유와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It's going to the core of who do you need to forgive and what do you need to seek God for forgiveness, and are you willing to forgive yourself? And so that's how, on an individual basis, I look for or invite them into the process of forgiveness. 오콘고가 보여준 화해의 기적은 그에 져서 납치됐지만 완전히 버려지지 않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포함한 3개 시민단체가 건강한 가정 지킴이 프로패밀리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단체들은 국민의 약 69%가 반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등을 새긴 버스를 다음 달 7일까지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강남 일대에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과 세계선교회가 해외 선교지에 주일학교 교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영어로 번역한 공과 교재 하나바이블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선교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교육개발원 송태근 이사장은 신앙교육 교재와 콘텐츠를 지속해서 보급해 선교지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에 개혁주의 신앙이 바르게 뿌리 내리도록 도우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이성화 이사장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개혁주의 신앙이 선교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4회 디베이트 축제를 앞두고 기독대안학교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기 위한 현장을 구효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대한교육기관협의회와 소명교육공동체가 디베이트와 토론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학교별 디베이트 수업 사례 발표와 심판 워크숍, 축제 논의 및 실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연대해서 이번 컨퍼런스와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의에 나선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는 이중성을 가진 세상의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갖도록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박 2일간 온라인으로 참여한 교사들도 성경적 관점으로 본 디베이트 수업의 연구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이런 이제 조금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제 성경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성경적인 해석과 또 세상의 언어로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토론으로 경합하는 제4회 디베이트 축제는 11월 중 소명학교와 CTS 기독교TV 본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베이트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성경적 해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쉽지 않은 성경 통독을 매주 1독씩 해오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김여성 장로의 남다른 성경사랑 이야기를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0세인 김여성 장로는 매일 아침 성경을 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성경. 김여성 장로는 지금까지 400번 이상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틈틈이 성경을 보긴 했지만 본격적인 성경 통독은 5년 전부터였습니다.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졌을 때 김 장로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이 90이 다 됐고 할 일 다 마치고 몸도 부실하니까 내가 데려가십시오 했더니 500번 들려요. 그게 소리가 500번이라리요 했더니 성경 통독. 그래야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500번 읽고 으르라고 지금 생명 주신 것 같아요. 병상에서부터 시작된 성경 읽기는 500독을 목표로 하루 10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힘들 땐 오디오 성경을 들으며 말씀에 몰두한 김 장로는 그날 읽을 양을 꼼꼼히 기록하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현재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 아픈 몸에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김 장로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루도 안 빼놓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삶의 여정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잘 마무리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저희 아버지지만 되게 좀 귀감이 되시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정말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경을 수백 번 봤지만 읽을 때마다 재밌고 새롭다고 말하는 김여성 장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겠노라 다짐합니다. 성경 제 분신이에요. 분신. 내가 작년에 60번 더 읽었고 금년에도 60번 더 읽을 거예요. 한 주간에 한 권씩. 잘 믿으려면 성경 읽어야죠.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이번 예보기간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